안녕하세요 수험생 여러분. 오늘은 산업위생관리기사 기사필기 시험 전에 한 번은 꼭 봐야 할 탑100 문제. 지금부터 바로 시작합니다. 1번 문제입니다. 산업위생의 정의에 나타난 산업위생의 접근 원칙 4가지 중 평가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1번 시료의 채취와 분석, 2번 예비조사의 목적과 범위 결정, 3번 노출 정도를 노출 기준과 통계적인 근거로 비교하여 판정, 4번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인간공학적 유해인자 목록 작성. 정답은 4번입니다. 2번 문제입니다. 매년 화학물질과 물리적 인자에 대한 노출 기준 및 생물학적 노출 지수를 발간하여 노출 기준 제정에 있어서 국제적으로 선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은 1번 미국 산업위생학회, 2번 미국 직업안전위생관리국, 3번 미국 국립산업안전보건연구원, 4번 미국 정부산업위생전문가협의회. 정답은 4번입니다. 3번 문제입니다. 산업위생의 역사적 사실을 연결한 것으로 옳은 것은 갈레노스 12세기 납중독을 보고, 플리니 1세기 방진 마스크로 동물의 방광을 사용, 히포크라테스 BC 4세기 산업복권의 시저, 아그리콜라 13세기 구리광산의 산 증기 위험성 보고. 정답은 2번입니다. 4번 문제입니다. 산업위생 역사에서 영국의 외과의사 퍼시벌 포트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직업성 암을 최초로 보고하였다, 2번 산업혁명 이전의 산업위생 역사이다, 3번 어린이 굴뚝 청소부에게 많이 발생하던 음낭암의 원인 물질을 검댕이라고 규명하였다, 4번 포트의 노력으로 1788년 영국에서는 도제의 건강 및 도덕법이 통과되었다. 정답은 4번입니다. 5번 문제입니다. 우리나라의 산업위생 역사를 볼 때 1990년대 초반 각종 직업성 질환의 등장은 사회적으로 커다란 반향을 일으켰다. 인조견사를 만드는 데 쓰는 물질로서 특히 중추신경 조직에 심각한 영향을 주므로 많은 직업병 환자를 양산하게 되었던 이 물질은 무엇인가? 1번 벤젠, 2번 톨루엔, 3번 이황화탄소, 4번 노말액산. 정답은 3번입니다. 6번 문제입니다. 미국 산업위생학술원에서 제시한 산업위생 전문가의 윤리강령 중 일반 대중에 대한 책임으로 볼 수 있는 것은 1번 기업체의 기밀은 누설하지 않는다, 2번 정확하고도 확실한 사실을 근거로 전문적인 견해를 발표한다, 3번 신뢰를 존중하여 정직하게 권고하고 결과와 개선점을 정확히 보고한다, 4번 쾌적한 작업 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산업위생의 이론을 적용하고 책임있게 행동한다. 정답은 2번입니다. 7번 문제입니다. 젊은 근로자의 약한 손의 힘은 평균 45kg라고 한다. 이 경우 어떤 근로자가 무게 8kg인 상자를 양손으로 들어 올릴 경우 작업 강도는 1번 17.8%, 2번 8.9%, 3번 4.4%, 4번 2.3%. 정답은 2번입니다. 8번 문제입니다. L5S1 디스크에 얼마 정도의 압력이 초과되면 대부분의 근로자에게 장애가 나타나는가? 1번 3400N, 2번 4400N, 3번 5400N, 4번 6400N. 정답은 4번입니다. 9번 문제입니다. 개정된 NIOSH의 권고 중량 한계에서 모든 조건이 가장 좋지 않을 경우 허용되는 최대 중량은 1번 15kg, 2번 23kg, 3번 32kg, 4번 40kg. 정답은 2번입니다. 10번 문제입니다. 누적 외상성장애의 원인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작업 속도가 빠른 상태에서 힘을 주는 반복 작업, 2번 불완전한 자세에서 장기간 고정된 한 가지 작업,
3번 고온 작업장에서 갑작스럽게 힘을 주는 전신 작업. 4번 작업 내용에 변화가 없거나 휴식 시간 없이 손과 팔을 과도하게 사용하는 작업. 정답은 3번입니다. 11번 문제입니다. 육체적 작업 시 혐기성 대사에 의해 생성되는 에너지의 근원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아데노신 3인산, 2번 크레아틴인산, 3번 산소, 4번 포도당. 정답은 3번입니다. 12번 문제입니다. 우리나라의 고용노동부 고시인 근골격계 부담작업의 범위 및 유해요 인조사 방법에 관한 고시에서 하루에 25kg 이상의 물체를 몇 회 이상 드는 작업일 경우 근골격계 부담작업으로 분류하는가? 1번 2회, 2번 5회, 3번 10회, 4번 25회. 정답은 3번입니다. 13번 문제입니다. 어깨, 팔목, 손목, 목 등 상지의 분석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하체보다는 상체의 작업 부하가 많이 부과되는 작업의 작업 자세에 대한 근육 부하를 평가하는 도구로 옳은 것은 1번 OWAS, 2번 RULA, 3번 REBA, 4번 3DS SPP. 정답은 2번입니다. 14번 문제입니다. 피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피로의 자각 증상은 피로의 정도와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 2번 산업피로는 주로 작업 강도와 양, 속도, 작업시간 등 외부적 요인에 의해서만 좌우된다. 3번 피로는 그 정도에 따라 보통 피로, 곤비 상태로 나눌 수 있다. 4번 피로의 본태는 에너지원의 소모, 피로물질의 체내 축적, 신체 조절 기능의 저하 등에서 기인한다. 정답은 2번입니다. 15번 문제입니다. 국소피로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적정 작업 시간은 작업 강도와 대수적으로 비례한다. 2번 국소피로를 초래하기까지의 작업 시간은 작업 강도에 의해 결정된다. 3번 대사산물의 근육 내 축적과 근육 내 에너지 고갈이 국소피로를 유발한다. 4번 작업 강도란 근로자가 가지고 있는 최대의 힘에 대한 작업이 요구하는 힘을 말한다. 정답은 1번입니다. 16번 문제입니다. 작업 강도를 분류하는 두 가지 척도로 옳은 것은 1번 총에너지 소비량과 심박동률, 2번 실동률과 에너지 소비량, 3번 심박동률과 심전도, 4번 계속작업의 한계시간과 실동률. 정답은 1번입니다. 17번 문제입니다. 에너지 대사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RMR은 기초대사량 분의 작업 시 에너지 대사량 빼기 안정 시 에너지 대사량이다. 2번 RMR이 대략 4에서 7 정도이면 중작업에 속한다. 3번 총 에너지 소모량은 기초 대사량과 휴식 시 에너지 대사량을 합한 것이다. 4번 작업 시 에너지 대사량은 휴식 후부터 작업 종료까지의 에너지 대사량을 나타낸다. 정답은 3번입니다. 18번 문제입니다. 소음성 난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심한 소음에 노출되면 처음에는 일시적인 청력 변화를 초래하며 이것은 소음 노출을 중지하면 노출 전의 상태로 회복된다. 2번 소음성 난청의 청력 손실은 처음에 1000Hz에서 가장 현저하고 점차 고주파 음역과 저주파 음역으로 퍼진다. 3번 심한 소음에 반복되어 노출되면 코르티 기관에 손상이 발생하여 영구적 청력 변화가 일어난다. 4번 소음성 난청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 음압 수준은 높을수록 유해하다. 정답은 2번입니다. 19번 문제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조언 지도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는 누구인가? 1번 보건관리자, 2번 관리책임자, 3번 관리감독 책임자, 4번 명예산업안전보건감독관.
정답은 1번입니다. 20번 문제입니다. 재해 통계 지수를 나타낸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종합재해 지수는 루트 도수율 플러스 강도율. 2번 연천인율은 연평균 근로자 수분의 연간 재해자 수 곱하기 1000. 3번 강도율은 연간 근로시간 수분의 연간 근로 손실일수 곱하기 1000. 4번 도수율은 연간 근로시간 수분의 연간 재해 발생 건수 곱하기 100만. 정답은 1번입니다. 21번 문제입니다. 작업 환경 측정의 흐름도의 내용을 적어 놓았다. 흐름의 진행 순서로 옳은 것은 기억, 측정 전략의 수립, 니은 예비조사, 디귿 노출평가, 리을 시료의 운반, 미음 시료의 분석, 비읍 측정기구의 보정. 정답은 2번입니다. 22번 문제입니다. 작업장 공기 중 분자량 78 TLV-10ppm의 벤젠을 개인 시료 채취기를 이용하여 0.05L/미닛 유량으로 채취하여 검출 한계가 0.01mg인 기체 크로마토그래피로 분석할 경우 채취해야 할 최소 유량은 1번 1.563, 2번 3.125, 3번 6.250, 4번 12.50. 정답은 2번입니다. 23번 문제입니다. 작업 환경 측정에서 사용하는 2차 유량 측정 장치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로타미터, 2번 오리피스미터, 3번 폐활량계 미터, 4번 습식 테스트 미터. 정답은 3번입니다. 24번 문제입니다. 분석기기가 검출할 수 있는 가장 낮은 농도인 검출 한계와 바탕 설량과 구별하여 분석될 수 있는 최소량인 정량 한계의 관계로 옳은 것은 1번 LOQ는 3.3 곱하기 LOD, 2번 LOD는 3.3 곱하기 LOQ, 3번 LOQ는 10 곱하기 LOD, 4번 LOD는 10 곱하기 LOQ. 정답은 1번입니다. 25번 문제입니다. 활성탄의 제한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휘발성이 큰 저분자량의 탄화수소 화합물의 채취효율이 떨어짐, 2번 암모니아, 에틸렌, 염화수소와 같은 접이점 화합물의 비효과적임, 3번 표면 산화력으로 인해 반응성이 작은 머캡탄과 알데하이드 채취의 부적합함, 4번 비교적 높은 습도는 활성탄의 흡착용량을 저하시킴. 정답은 3번입니다. 26번 문제입니다. 누적 소음 노출량을 적용하여 시간 가중 평균 소음 수준을 산출하는 공식으로 옳은 것은 1번 TWA는 16.61로그 100분의 D 플러스 80, 2번 TWA는 19.81로그 100분의 D 플러스 80, 3번 TWA는 16.61로그 100분의 D 플러스 90, 4번 TWA는 19.81로그 100분의 D 플러스 90. 정답은 3번입니다. 27번 문제입니다. 한 소음원에서 발생되는 음에너지의 크기가 1W인 경우 음향 파워 레벨은 1번 60dB, 2번 80dB, 3번 100dB, 4번 120dB. 정답은 4번입니다. 28번 문제입니다. 섭씨 78도와 동등한 온도는 1번 351K, 2번 화씨 189도, 3번 화씨 26도, 4번 195K. 정답은 1번입니다. 29번 문제입니다. 고온 작업장의 고온 허용 기준인 습구읍구 온도지수의 옥내 허용 기준 산출식은 1번 WBGT는 0.7 곱하기 흑구온도 더하기 0.3 곱하기 자연습구온도, 2번 WBGT는 0.3 곱하기 흑구온도 더하기 0.7 곱하기 자연습구온도, 3번 WBGT는 0.7 곱하기 흑구온도 더하기 0.3 곱하기 건구온도, 4번 0.3 곱하기 흑구온도 더하기 0.7 곱하기 건구온도. 정답은 2번입니다.
30번 문제입니다. 작업 환경 공기 중 TLV가 10ppm인 A물질 5ppm, TLV가 100ppm인 B물질이 50ppm, TLV가 100ppm인 C물질이 60ppm 있을 때 혼합물의 허용 농도는 약 몇 ppm인가? 단, 상가작용으로 기준합니다. 1번 78, 2번 72, 3번 68, 4번 64. 정답은 2번입니다. 31번 문제입니다. 입자의 크기에 따라 여과기전 및 채취효율이 다르다. 입자 크기가 0.1 마이크로미터에서 0.5 마이크로미터일 때 주된 역과기전은 1번 충돌과 간섭, 2번 확산과 간섭, 3번 차단과 간섭, 4번 침강과 간섭. 정답은 2번입니다. 32번 문제입니다. 검지관 사용 시 장단점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숙련된 산업위생 전문가가 측정하여야 한다. 2번 민감도가 낮아 비교적 고농도의 적용이 가능하다. 3번 특이도가 낮아 다른 방해물질의 영향을 받기 쉽다. 4번 미리 측정 대상 물질에 동정이 되어 있어야 측정이 가능하다. 정답은 1번입니다. 33번 문제입니다. 입자상 물질을 채취하기 위해 사용하는 막여과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MC이막 여과지는 산에 쉽게 용해되므로 입자상 물질 중의 금속을 채취하여 원자흡 관광도법으로 분석하는 데 적당하다. 2번 PVC막 여과지는 유리규산을 채취하여 X선 회절법으로 분석하는 데 적절하다. 3번 PTF이막 여과지는 농약, 알칼리성 먼지, 콜타르, 피치 등을 채취하는 데 사용한다. 4번 음막 여과지는 금속은 결합제, 섬유 등을 소결하여 만든 것으로 코크스 오븐에 대한 저항이 약한 단점이 있다. 정답은 4번입니다. 34번 문제입니다. 입자상 물질의 측정 및 분석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고용노동부 고시를 기준으로 한다. 1번 성면의 농도는 역과 채취 방법에 의한 계수 방법으로 측정한다. 2번 규산염은 분립장치 또는 입자의 크기를 파악할 수 있는 기기를 이용한 여과 채취 방법으로 측정한다. 3번 식물성 분지는 역과 채취 방법에 따라 석영, 크리스토바라이트, 트리디마이트를 분석할 수 있는 적합한 분석 방법으로 측정한다. 4번 용접휴은 여과 채취 방법으로 하되 용접 보완면을 착용한 경우에는 그 내부에서 채취하고 중량 분석 방법과 원자 흡수 분광 광도계 또는 유도결합 플라즈마를 이용한 분석 방법으로 측정한다. 정답은 2번입니다. 35번 문제입니다. 직경 분립 충돌기 장치가 사이클론 분립 장치보다 유리한 장점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호흡기 부분별로 침착된 입자 크기의 자료를 추정할 수 있다. 2번 입자의 질량 크기 분포를 얻을 수 있다. 3번 채취 시간이 짧고 시료의 되팀 현상이 없다. 4번 흡입성, 흉곽성, 호흡성 입자의 크기별로 분포와 농도를 계산할 수 있다. 정답은 3번입니다. 36번 문제입니다. 공기 중 납을 막여과지로 시료 채취한 후 분석한 결과 시료 여과지에서는 4마이크로그램, 공시료 여과지에서는 0.005 마이크로그램이 검출되었다. 회수율은 95%이고 공기 시료 채취량은 100리터였다면 공기 중 납의 농도는 단, 표준 상태 기준이다. 1번 0.02mg/. 세제곱미터, 2번 0.04mg/. 세제곱미터, 3번 0.08mg/. 세제곱미터, 4번 0.16mg/. 세제곱미터. 정답은 2번입니다. 37번 문제입니다. 호흡성 먼지를 채취할 때 입자의 크기가 10마이크로미터 이상인 경우에 채취효율로 옳은 것은 1번 75%, 2번 50%, 3번 25%, 4번 0%. 정답은 4번입니다. 38번 문제입니다. 어떤 작업장에서 생화학적 측정치나 유해물질 농도의 결과가 대수 정규 분포를 하는 경우 대표값은 어떤 통계용어를 사용하는가?
1번 중앙치, 2번 산술평균치, 3번 기하평균치, 4번 가중평균치. 정답은 3번입니다. 39번 문제입니다. 유기용제 취급 사업장의 메탄올 농도 측정 결과가 100, 92, 94, 99, 110 ppm일 때 이 사업장의 메탄올 농도의 기하 평균은 1번 98.8, 2번 99.9, 3번 100.4, 4번 105.6. 정답은 1번입니다. 40번 문제입니다. 작업 환경 측정의 단위 표시로 옳지 않은 것은 단 고시 기준입니다. 1번 성면 농도는 개퍼 세제곱미터, 2번 소음은 데시벨, 3번 고열은 습구흡구 온도지수를 구하여 섭씨로 표시, 4번 가스, 증기, 분진, 미스트 등의 농도는 마이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 또는 ppm. 정답은 1번입니다. 41번 문제입니다. 자연환기의 장단점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환기량 예측 자료를 구하기 쉬운 장점이 있다. 2번 효율적인 자연환기는 냉방비 절감의 장점이 있다. 3번 외부 기상 조건과 내부 작업 조건에 따라 환기량 변화가 심한 단점이 있다. 4번 운전에 따른 에너지 비용이 없는 장점이 있다. 정답은 1번입니다. 42번 문제입니다. 섭씨 0도 1기압에서 A기체의 밀도가 1.415kg per 세제곱미터일 때 섭씨 100도 1기압에서 A기체의 밀도는 몇 kg per 세제곱미터인가? 1번 0.903, 2번 1.036, 3번 1.085, 4번 1.411. 정답은 2번입니다. 43번 문제입니다. 섭씨 20도의 공기가 직경 10cm인 원형관 속을 흐르고 있다. 측류로 흐를 수 있는 최대 유량은? 단, 측류로 흐를 수 있는 임계 레이놀드 수. R는 2100이고 공기의 동점 성계수 B는 1.50 곱하기 10-5m/s이다. 1번 0.318 세제곱미터 per minute, 2번 0.228 세제곱미터 per minute, 3번 0.148 세제곱미터 per minute, 4번 0.078 세제곱미터 per minute. 정답은 3번입니다. 44번 문제입니다. 공장의 높이가 3m인 작업장에서 입자의 비중이 1.0이고 직경이 1.0 마이크로미터의 구형인 먼지가 바닥으로 모두 가라앉는데 걸리는 시간은 이론적으로 얼마가 되는가? 1번 약 0.8시간, 2번 약 8시간, 3번 약 18시간, 4번 약 28시간. 정답은 4번입니다. 44번 문제입니다. 공장의 높이가 3m인 작업장에서 입자의 비중이 1.0이고 직경이 1.0 마이크로미터의 구형인 먼지가 바닥으로 모두 가라앉는데 걸리는 시간은 이론적으로 얼마가 되는가? 1번 약 0.8시간, 2번 약 8시간, 3번 약 18시간, 4번 약 28시간. 정답은 1번입니다. 46번 문제입니다. 전체 환기를 적용할 수 있는 상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유해물질의 독성이 높은 경우, 2번 작업장 특성상 국소배기 장치의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 3번 동일 사업장에 다수의 오염 발생원이 분산되어 있는 경우, 4번 오염 발생원이 근로자가 작업하는 장소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 정답은 1번입니다. 47번 문제입니다. 전체 환기에서 오염물질 사용량에 대한 필요한 기량을 산출하는 공식은? 단, SG는 비중, K는 안전계수, MW는 분자량, TLV는 노출 기준이다. 1번 MW 곱하기 TLV 분의 24.1 곱하기 K 곱하기 100만, 2번 MW 곱하기 TLV 분의 387 곱하기 K 곱하기 100만, 3번 MW 곱하기 TLV 분의 24.1 곱하기 SG 곱하기 K 곱하기 100만, 4번
MW 곱하기 TLV 분의 403 곱하기 SG 곱하기 K 곱하기 100만. 정답은 3번입니다. 48번 문제입니다. A 강의실의 학생들이 모두 퇴실한 직후인 오후 5시에 측정한 공기 중 CO2 농도는 1200ppm이었고 강의실이 빈 상태로 2시간이 경과한 오후 7시에 측정한 CO2 농도는 400ppm이었다면 강의실의 시간당 공기 교환 횟수는 얼마인가? 단, 이때 외부 공기 중의 CO2 농도는 330ppm이었다. 1번 1.26, 2번 1.36, 3번 1.46, 4번 1.56. 정답은 1번입니다. 49번 문제입니다. 다음 설명 중 괄호 안에 들어갈 올바른 수치는 1번 0.2, 2번 0.5, 3번 1.0, 4번 2.0. 정답은 1번입니다. 50번 문제입니다. 국소배기 장치가 효과적인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후드를 통해 배출되는 것과 같은 양의 공기가 외부로부터 보충되어야 한다. 이것은 무엇인가요? 1번 테이크오프, 2번 충만실, 3번 메이크업 에어, 4번 인앤아웃 에어. 정답은 3번입니다. 51번 문제입니다. 약간의 공기 움직임이 있고 낮은 속도로 배출되는 작업 조건에서 스프레이 도장 작업을 할 때 제어 속도로 오른 것은 단 미국 산업위생전문가협의회 권고 기준에 따른다. 1번 0.8, 2번 1.2, 3번 2.1, 4번 2.8. 정답은 1번입니다. 52번 문제입니다. 직경이 10cm인 원형 후드가 있다. 관내를 흐르는 유량이 0.2 세제곱미터/s라면 후드 입구에서 20cm 떨어진 곳에서의 제어 속도는 1번 0.29, 2번 0.39, 3번 0.49, 4번 0.59. 정답은 3번입니다. 53번 문제입니다. 송풍량을 가장 적게 하여도 동일한 성능을 나타낼 수 있는 후드는 1번 플랜지가 붙고 공간에 있는 후드, 2번 플랜지가 없이 공간에 있는 후드, 3번 플랜지가 붙고 테이블 면에 고정된 후드, 4번 플랜지가 없이 테이블 면에 고정된 후드. 정답은 3번입니다. 54번 문제입니다. 유입 개수가 0.82인 원형 후드가 있다. 덕트의 원면적이 0.031 필요한 기량 Q는 30세제곱미터/미닛이라고 할 때 후드 정합은 단 공기밀도 1.2kg/세제곱미터 기준 1번 16, 2번 23, 3번 32, 4번 37. 정답은 2번입니다. 55번 문제입니다. 송풍관 내부에서 유속이 가장 빠른 곳은 단 D는 직경임. 1번 위에서 10분의 1D 지점, 2번 위에서 5분의 1D 지점, 3번 위에서 3분의 1D 지점, 4번 위에서 2분의 1D 지점. 정답은 4번입니다. 56번 문제입니다. 작업장에 설치된 후드가 100세제곱미터/미닛으로 환기되도록 통풍기를 설치하였다. 사용함에 따라 정압이 절반으로 줄었을 때 환기량의 변화로 오른 것은 단 상사법칙을 적용합니다. 1번 환기량이 33.3세제곱미터/미닛으로 감소하였다. 2번 환기량이 50세제곱미터/미닛으로 감소하였다. 3번 환기량이 57.7세제곱미터/미닛으로 감소하였다. 4번 환기량이 70.7세제곱미터/미닛으로 감소하였다. 정답은 4번입니다. 57번 문제입니다. 송풍기의 정압 효율이 좋은 것부터 옳게 나열한 것은 1번 방사형 다익형 터보형, 2번 터보형 다익형 방사형, 3번 방사형 터보형 다익형, 4번 터보형 방사형 다익형.
정답은 4번입니다. 58번 문제입니다. 작업장이 음압 수준이 86dB이고 근로자는 차음 평가 지수가 19인 귀덮개를 착용하고 있을 때 근로자에게 노출되는 음압 수준은 약 몇 데시벨인가? 1번 74, 2번 76, 3번 78, 4번 80. 정답은 4번입니다. 59번 문제입니다. 송풍기의 상사법칙에서 회전수와 송풍량, 소요동력, 정압과의 관계로 옳은 것은 1번 Q2분의 Q1은 N2분의 N1의 세제곱, 2번 Q2분의 Q1은 N2분의 N1의 제곱, 3번 P2분의 P1은 N2분의 N1의 제곱, 4번 L2분의 L1은 Q2분의 Q1의 제곱. 정답은 3번입니다. 60번 문제입니다. 전기 집진기의 장점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좁은 공간에서도 설치가 가능하다. 2번 보일러와 철강로 등에 설치할 수 있다. 3번 약섭시 500도 전후 고온의 입자상 물질도 처리가 가능하다. 4번 넓은 범위의 입경과 분진의 농도에서 집진 효율이 높다. 정답은 1번입니다. 61번 문제입니다. 다음과 같은 작업 조건에서 일일 8시간 동안 작업하였다면 일일 근무 시간 동안 인체에 누적된 열량은 단 근로자의 체중은 60kg이다. 1번 242kcal, 2번 288kcal, 3번 1152kcal, 4번 3072kcal. 정답은 2번입니다. 62번 문제입니다. 습구흡구 온도지수 WBGT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WBGT가 높을수록 휴식 시간이 증가되어야 한다. 2번 WBGT는 건구온도와 습구온도에 비례하고 흡구온도에 반비례한다. 3번 WBGT는 고온 환경을 나타내는 값이므로 실외 작업에만 적용한다. 4번 WBGT는 복사열을 제외한 고열의 측정 단위로 사용되며 화씨온도로 표현한다. 정답은 1번입니다. 63번 문제입니다. 한랭 환경으로 인하여 발생되거나 악화되는 질병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동상, 2번 지단자람증, 3번 케이슨병, 4번 레이노드씨병. 정답은 3번입니다. 64번 문제입니다. 일기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약 1kg 포스/per 제곱센티미터와 동일하다. 2번 토르로는 0.76에 해당한다. 3번 수은주로 760mmHg와 동일하다. 4번 수주로 1332mmH2O에 해당한다. 정답은 2번입니다. 65번 문제입니다. 산소결핍이라 함은 공기 중에 산소 농도가 몇 미만인 상태를 말하는가? 1번 16%, 2번 18%, 3번 21%, 4번 23.5%. 정답은 2번입니다. 66번 문제입니다. 소음성 난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소음성 난청은 4000Hz부터 6000Hz 정도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다. 2번 일시적 청력 변화 때의 각 주파수에 대한 청력 손실의 양상은 같은 소리에 의하여 생긴 영구적 청력 변화 때의 청력 손실 양상과는 다르다. 3번 심한 소음에 노출되면 처음에는 일시적 청력 변화를 초래하는데 이것은 소음 노출을 중단하면 다시 노출 전의 상태로 회복되는 변화이다. 4번 심한 소음에 반복하여 노출되면 일시적 청력 변화는 영구적 청력 변화로 변하며 코르티 기관에 손상이 온 것이므로 회복이 불가능하다. 정답은 2번입니다. 67번 문제입니다. 10시간 동안 측정한 소음 노출량이 300%일 때 등가음압 레벨은 얼마인가? 1번 94.2, 2번 96.3, 3번 97.4, 4번 98.6. 정답은 2번입니다.
68번 문제입니다. 11 옥타브 밴드 중심 주파수가 125Hz일 때 하한 주파수로 오른 것은 1번 70Hz, 2번 80Hz, 3번 90Hz, 4번 100Hz. 정답은 3번입니다. 69번 문제입니다. 소음 작업장 개인 보호구인 귀마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귀마개는 좁은 장소에서 머리를 많이 움직이는 작업을 할 때 사용하기 편리하다. 2번 오래 사용하여 귀걸이의 탄력성이 줄었을 때는 차음 효과가 떨어진다. 3번 외청도에 이상이 없는 경우에 사용이 가능하며 또 이상이 없어도 사용 시간에 제한을 받는다. 4번 제대로 착용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요령을 습득하여야 한다. 정답은 2번입니다. 70번 문제입니다. 전신 진동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큰 진동의 주파수 범위는 1번 2Hz에서 100Hz, 2번 140Hz에서 250Hz, 3번 275Hz에서 500Hz, 4번 4000Hz 이상. 정답은 1번입니다. 71번 문제입니다. 진동증후군에 대한 스톡홀름 워크숍의 분류로서 옳지 않은 것은 1번 진동증후군의 단계를 0부터 4까지 5단계로 구분하였다. 2번 1단계는 가벼운 증상으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손가락 끝부분이 하얗게 변하는 증상을 의미한다. 3번 3단계는 심각한 증상으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손가락 가운데마디 부분까지 하얗게 변하는 증상이 나타나는 단계이다. 4번 4단계는 매우 심각한 증상으로 대부분의 손가락이 하얗게 변하는 증상과 함께 손끝에서 땀의 분비가 제대로 일어나지 않는 등의 변화가 나타나는 단계이다. 정답은 3번입니다. 72번 문제입니다. 투과력이 가장 강한 전리방사선은 1번 X선, 2번 중성자, 3번 감마선, 4번 알파선. 정답은 2번입니다. 73번 문제입니다. 전리방사선에 대한 감수성의 크기를 올바른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1번 상피세포, 2번 골수, 흉산 및 림프 조직, 3번 근육세포, 4번 신경조직. 정답은 2번입니다. 74번 문제입니다. 자외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280나노미터에서 32나노미터의 피부암을 유발한다. 2번 구름이나 눈에 반사되며 대기오염의 지표이다. 3번 일명 열선이라 하며 화학적 작용은 크지 않다. 4번 눈에 대한 영향은 270나노미터에서 가장 크다. 정답은 3번입니다. 75번 문제입니다. 적외선의 생물학적 영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근적외선은 급성 피부 화상, 색소 침착 등을 일으킨다. 2번 조사 부위의 온도가 오르면 홍반이 생기고 혈관이 확장된다. 3번 적외선이 흡수되면 화학 반응에 의하여 조직 온도가 상승한다. 4번 장기간 조사 시 두통, 자극작용이 있으며 강력한 적외선은 뇌막 자극 증상을 유발할 수 있다. 정답은 3번입니다. 76번 문제입니다. 채광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균일한 조명을 요하는 작업실은 동북 또는 북창이 좋다. 2번 창의 면적은 바닥 면적의 15%, 20%가 이상적이다. 3번 실내 각점의 개각은 4도에서 5도가 좋다. 4번 입사각은 28도 이하가 좋다. 정답은 4번입니다. 77번 문제입니다. 다음의 빛과 밝기의 단위로 설명한 것으로 기억, 니은에 해당하는 용어로 옳은 것은 1번 기억은 캔들, 니은은 럭스, 2번 기억은 럭스, 니은은 캔들, 3번 기억은 럭스, 니은은 푸트캔들, 4번 기억은 푸트캔들, 니은은 럭스. 정답은 4번입니다. 78번 문제입니다.
다음 설명 중 괄호 안에 내용으로 옳은 것은 1번 10분의 1에서 5분의 1, 2번 20분의 1에서 10분의 1, 3번 30분의 1에서 20분의 1, 4번 50분의 1에서 30분의 1. 정답은 1번입니다. 79번 문제입니다. 조명 부족과 관련한 질환으로 옳은 것은 1번 백내장, 2번 망막변성, 3번 녹내장, 4번 안구진탕증. 정답은 4번입니다. 80번 문제입니다. 소음의 방향성은 소음원과 작업장 공간의 특성에 따라 결정된다. 다음 중 소음의 방향성사를 옳게 설명한 것은 1번 소음원이 작업장 한가운데 바닥에 놓여 있을 때, 2번 소음원이 작업장 두 면이 접하는 구석에 놓여 있을 때, 3번 소음원이 작업장 세 면이 접하는 구석에 놓여 있을 때, 4번 소음원이 작업장 네 면이 접하는 구석에 놓여 있을 때. 정답은 2번입니다. 81번 문제입니다. 공기역학적 직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역학적 특성, 즉 침강속도 또는 종단속도에 의해 측정되는 먼지 크기이다. 2번 직경 분립충돌기를 이용해 입자의 크기, 형태 등을 분리한다. 3번 마틴 직경, 페렛 직경, 등면적 직경의 세 가지로 나누어진다. 4번 대상 입자와 같은 침강 속도를 가지며 밀도가 1인 가상적인 구형의 직경으로 환산한 것이다. 정답은 3번입니다. 82번 문제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기타 분진의 산화규소 결정체 함유율과 노출 기준으로 옳은 것은 1번 함유율은 0.1% 이하, 노출 기준은 10mg/세제곱미터. 2번 함유율은 0.1% 이상, 노출 기준은 5mg/세제곱미터. 3번 함유율은 1% 이하, 노출 기준은 10mg/세제곱미터. 4번 함유율은 1% 이상, 노출 기준은 5mg/세제곱미터. 정답은 3번입니다. 83번 문제입니다. 진폐증 발생에 관여하는 인자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분진의 노출 기간, 2번 분진의 분자량, 3번 분진의 농도, 4번 분진의 크기. 정답은 2번입니다. 84번 문제입니다. 작업자의 호흡 장룡에 있어서 호흡 공기와 혈액 사이의 기체 교환이 가장 비활성적인 곳은 1번 기도, 2번 폐포낭, 3번 폐포, 4번 폐포관. 정답은 1번입니다. 85번 문제입니다. 유해물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단순 질식성 물질이란 그 자체의 독성은 약하나 공기 중에 많이 존재하면 산소 분압을 저하시켜 조직에 필요한 산소 공급의 부족을 초래하는 물질을 말한다. 2번 화학성 질식성 물질이란 혈액 중의 혈색소와 결합하여 산소음 반응력을 방해하여 질식시키는 물질을 말한다. 3번 중추신경계 독성물질이란 뇌, 척수에 작용하여 마취작용, 신경염, 정신장애 등을 일으킨다. 4번 혈액의 독성물질이란 임파액과 호르몬의 생산이나 그 정상 활동을 방해하는 것을 말한다. 정답은 4번입니다. 86번 문제입니다. 벤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벤젠은 백혈병을 유발하는 것으로 확인된 물질이다. 2번 벤젠은 골수독성 물질이라는 점에서 다른 유기용제와 다르다. 3번 벤젠은 지방족 화합물로서 재생불량성 빈혈을 일으킨다. 4번 혈액 조직에서 벤젠이 유발하는 가장 일반적인 독성은 백혈구 수의 감소로 인한 응고 작용 결핍 등이다. 정답은 3번입니다. 87번 문제입니다. 직업성 천식을 유발할 수 있는 업종과 원인 물질이 잘못 연결된 것은 1번 피혁 제조 업종에서의 원인 물질은 포르말린과 크로뮴 화합물, 2번 식물 성기름 제조 업종에서의 원인 물질은 아마씨와 모카씨, 3번 플라스틱 제조 업종에서의 원인 물질은 스피라마이신과 설파티아졸,
4번 페인트 도장 작업 업종에서 원인 물질은 디이소시아네이트, 디메틸에탄오라민. 정답은 3번입니다. 88번 문제입니다. 화학적 질식제에 심하게 노출되었을 경우 사망에 이르게 되는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폐에서 산소를 제거하기 때문, 2번 심장의 기능을 저하시키기 때문, 3번 폐 속으로 들어가는 산소의 활용을 방해하기 때문, 4번 신진대사 기능을 높여 가용한 산소가 부족해지기 때문. 정답은 3번입니다. 89번 문제입니다. 남성 근로자에게 생식독성을 유발시키는 유해인자 또는 물질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X선, 2번 항암제, 3번 염산, 4번 카드뮴. 정답은 3번입니다. 90번 문제입니다. 생물학적 노출지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혈액에서 휘발성 물질의 생물학적 노출지수는 동맥중의 농도를 말한다. 2번 유해물질의 대사산물, 유해물질 자체 및 생화학적 변화 등을 총칭한다. 3번 배출이 빠르고 반감기가 5분 이내의 물질에서 대해서는 치료 채취 시기가 대단히 중요하다. 4번 치료는 소변, 호기 및 혈액 등이 주로 이용된다. 정답은 1번입니다. 91번 문제입니다. 중추신경 억제작용이 가장 큰 것은 1번 알칸, 2번 알코올, 3번 에테르, 4번 에스테르. 정답은 3번입니다. 92번 문제입니다. 무기연에 속하지 않는 것은 1번 금속연, 2번 일산화연, 3번 사산화삼연, 4번 사메틸연. 정답은 4번입니다. 93번 문제입니다. 만성중독 식후, 폐 및 위장의 점막의 병변을 일으키며 장기간 흡입하는 경우 원발성 기관지암과 폐암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진 중금속은 1번 연, 2번 수은, 3번 크로뮴, 4번 베릴륨. 정답은 3번입니다. 94번 문제입니다. 수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무기수은 화합물로는 질산수은, 승홍, 가몽 등이 있으며 철, 니켈, 알루미늄, 백금 이외의 대부분의 금속과 화합하여 아말감을 만든다. 2번 유기수은 화합물로서는 아릴수은화합물과 알킬수은화합물이 있다. 3번 수은은 상온에서 액체 상태로 존재하는 금속이다. 4번 무기수은 화합물의 독성은 알킬수은 화합물의 독성보다 훨씬 강하다. 정답은 4번입니다. 95번 문제입니다. 납중독에 의한 증상으로 틀린 것은 1번 적혈구의 감소, 2번 혈색소량 저하, 3번 요중 코프로포르피린이 증가, 4번 혈청 내철의 감소. 정답은 4번입니다. 96번 문제입니다. 카드뮴의 노출과 영향에 대한 생물학적 지표를 맞게 나열한 것은 1번 혈중 카드뮴과 혈중 GPP, 2번 혈중 카드뮴과 요중 마뇨산, 3번 혈중 카드뮴과 혈중 포프피린, 4번 요중 카드뮴과 요중 저분자량 단백질. 정답은 4번입니다. 97번 문제입니다. 공기 중 일산화탄소 농도가 10mg/세제곱미터인 작업장에서 1일 8시간 동안 작업하는 근로자가 흡입하는 일산화탄소의 양은 몇 mg인가? 단 근로자의 시간당 평균 흡기량은 1250리터이다. 1번 10, 2번 50, 3번 100, 4번 500. 정답은 3번입니다. 98번 문제입니다. 급성독성 시험에서 얻을 수 있는 일반적인 정보로 볼 수 있는 것은 1번 치사율, 2번 눈, 피부에 대한 자극성, 3번 생식영양과 산화장애, 4번 독성 무관찰 용량.
정답은 2번입니다. 99번 문제입니다. 동물을 대상으로 양을 투여했을 때 독성을 초래하지는 않지만 대상의 50%가 관찰 가능한가 역적인 반응이 나타나는 작용량을 무엇이라 하는가? 1번 ED50, 2번 LC50, 3번 LD50, 4번 TD50. 정답은 1번입니다. 100번 문제입니다. 독성의 크기를 수치로 나타내어 상대적 독성이 다음과 같은 형태로 나타나는 화학적 상호작용을 무엇이라 하는가? 1번 상가작용, 2번 가승작용, 3번 상쇄작용, 4번 상승작용. 정답은 2번입니다. 지금까지 산업위생관리기사 기사 필기, 시험 전에 한 번은 꼭 봐야 할 탑100 문제였습니다. 수험생분들의 합격을 기원합니다.